네, 그 리만계와 리치플로우 시간이고요. 그 텐서 캘큘러스의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창 배워나가고 있는데 제가 정서적인 것들을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한 번에 쭉 이해가 되고 그다음부터 잘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거를 배우면서.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헤매요. 그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헤매면서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뭐를 여기서 염두 두셔야 되냐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정량적인 거다 보니까 다 이 정량적인 거에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들이 다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찍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해 방식이 보통 한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중간 커뮤니케이션들이 필요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틀리기도 되게 어떤 좋은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고 이건 꼭 비단 초심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계신 한 선생님께서 그 이제 슬랙에다가 올려주신 어떤 부분인데 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가령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맞는 부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토션 프리도 사실은 이제 이 경우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거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오히려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는 오히려 안 쓴 것 같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해시아니 시미트리 읽으려면 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로 보이니까 이게 사실 여전히 레비시비트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요 조건은 해시아를 어떤 시미트릭을 걸려면 필요하다는 건 보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그 어떤 레코드라는 가운데 알려드린 계산 법들인데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어떤 헤매는 결에서 얘기가 되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방식들을 조금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설명을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저희가 대화의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요. 그 스무스 펑션을 준다.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있고요. MG를 주고요. MG를 주고 일단은 커넥션을 레비시브타를 생각합시다. 토션 프리이고 즉 해시안이 시미트리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블라 오브치가 0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유도했던 것처럼 그러면 DF도 생각할 수가 있고 나블라이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지금 요거가 그 소위 말해서 어떤 거에 대한 그 형태냐면 이게 해시안에다가 얘만 사실 집어넣어 놓은 형태고 거기다가 컨트랙션을 취한 게 어떤 라플라시안이 되는 라인인데 그 요거의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어떤 헷갈려하는 어떤 포인트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헷갈리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린다는 거는 정합을 포함하되 정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솔직히 좀 정확하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포인트들을 포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 전점에서는 마찬가지. 그래서 그 계산하는 그 과정에서 그 가려움대로 말씀해 주시면 대화를 좀 나눠 보고 좀 그걸 토대로 좀 디스커션 좀 오늘 좀 해봅시다. 일단은 그 유토피아님 이 노트에 대해서 진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아,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DF에 이제 파셜 XK 넣어준 식은 이제 그때 지지난주 영상에서 같이 이까지는 다 계산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붉은 교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오른쪽을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어 그래서 할라 해보니까 이제 얘를 먼저 벡터 일단 모양이 지금 G 인버스 이제 벡터들이 있으니까 걔를 일단 벡터 필드로 바꾸면 이제 이런 게 불가다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얼쏘노멀 베이시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싹 더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이버전스를 취한다는 게 트레이스를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파셜 XI들이 죄다 얼쏘노멀인지를 일단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 얼쏘노멀이라고 치고 이제 밑에 계산하니까 오른쪽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게 그, 유클리드 경우에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음, 게 그 요렇게 가정했을 때를 말씀하신 거죠. 요렇게 가정하면 유클리드 케이스의 라플라시안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신 네네네.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올소노멀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제 근데 이거를 벡터 필드를 안 바꾸고 원래 그 미분 형식에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렇죠.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해보니까 이제 DXI에 XK 파셜 XK를 넣으면 이게 델타 X IK가 되니까 그럼 이게 I가 K일 때 말고는 다 죽지 않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서피스 케이스에서 그냥 연습 좀 해보다가 이게 실제로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그 네, 이쪽에서 보면 이제 그 다시 계산한 그
바꾸고 계산한 거랑 바꾸고 계산했을 때도 이게 가보니까 이게 파셜 XL 파셜 XK가 이제 요 앞에 요 부분 덕지덕지 있는 요 부분에 이제 빠지니까 요거를 했을 때 GLK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저희가 이제 G 서브 IJ랑 G 슈퍼 IJ 해가지고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되니까 이 관계를 쓰니까 여기서 또 델타 IK가 나와가지고 그럼 또 I랑 K가 가설적이면 다 죽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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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일단은 그 지금 하시는 거 지금 어떤 여기까지 이른 어떤 이해,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이 섞여 있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신 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못 따라오는 거라고 보통 보시면 맞아요. 대학원에서 리만 기하 수업을 열면 지금 하시는 계산들을 대부분 못 따라와요. 지금 현재 하신 거.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 얘기 말고. 그래서 그 이게 좀 용기가 좀 필요한 면이 있어요. 나 이런 거 지금 잘 안 되는 거 괜찮나? 이거 실제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 어떤 고집을 좀 부리셔야 되냐면 정말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내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이해 방식이 유니크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편한 방식으로 오기까지 대화를 저희는 하도록 좀 애를 좀 써볼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그냥 불편함도 계속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끄고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세팅을 정확하게 합시다. 매니폴드, 스무스 매니폴드 주고 리마니안 매트릭을 줄 거예요. 이거 어떤 마음속으로 여기 계신 두 분 다 이미지 다 괜찮으시죠? 매니폴드 주고 어떤 엔디맨전이라고 합시다. 엔디맨전 매니폴드를 주고 리마니아 매트릭이 있으면 저희가 첫 번째로 어떤 추상화를 했냐면 그 이제 DDX 아이들을 로컬 벡터 필드들로 본다는 거. 이거 혹시 마음속으로 다 두 분 다 괜찮으세요? 그 그냥 통상적으로 미적분학만 배운 경우랑 달리 이제 달라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컬 코디네이트 선택을 해서 로컬 코디네이트 선택을 해서 그냥 포인트를 잡고 어떤 로컬 코디네이트 잡아야 되는 거죠. 말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로컬 벡터 필드, 그 네이버드에서 포인트의 네이버드 정의가 된 로컬 벡터 필드를 DDX 아이들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마음속으로 상들이 그려지는데 별 거부감들이 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 얘기부터 다 해왔지만 그 파셜 데리버티브를 벡터로 본다라는 관점을 저희가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별 불만이 없으시죠? 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유토피아님이 질문하신 거가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 유클리드 공간은 Rn은 MG지만 리마니안 매니폴드지만 레비시비타 커넥션은 다 가정한다고 합시다. 그냥 단순히 그 Rn은 리마니안 매니폴드지만 동의가 되죠? 당연히 역은 성립하지 않죠. 이거 100만 번 자명하죠. 동의하시죠? 그리고 가령 그런 예시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2D라고 하더라도 뭐 스피어나 아니면 뭐 어퍼 에프 플레인 등의 그 이미 그 적어도 이제 들어보셨을 무슨 커베이처가 다르고 이런 거랑 비교해보면 유클리드 공간이랑 다른 예시들은 있단 말이에요. 리마니안 매니폴드 중에서 맞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되냐면 DDX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오소노멀 베이시스겠니? 라는 거를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거부터 야, 제가 정합과 직관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 MG가 주어지면 MG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그걸 로컬 코디네이트 합시다. 그러면 DDXI들이 그 베이시스들이 될 거예요. 혹시 말 다 이해가 가나요? 포인트를 잡을 때 하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베이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네이버보드에서. 동의되죠? 그러면 DDXI들이 오소널 베이시스예요? 아니에요? 그 기면 기고 안 기면 안 기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두 개 다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안 되는 정서는 보장이 당연히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혹시 이거 다 동의가 되나요? 로컬 코디네이트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컨트롤을 저희가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로컬 코디네이트 잡았다고 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 컨트롤을 저희가 들고 있지 않아요. 혹시 다 동의가 되나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런 여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이게 내가 지금 잡은 그 벡터 빌드들이 DDXI들이 그 코디네이트 벡터 빌드라고 부를게요. 코디네이트 벡터 빌드들이 오소노말인 여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그 매트릭에 집어넣으면 그 매트릭에 나오지 않나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혹시 이해가 가나요? 즉, 지금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G를 주고 제가 일부러 화면 공유를 일부러 아직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직관에서 와닿지 않으면 와닿지 않다고 알려주세요. G에다가 DDXI랑 DDXJ를 IJ를 픽스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걸 우리가 G 서브 IJ라고 부르죠. 동의되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가 그 옵소노말이라는 건 당연히 크로니컬 델타가 된다라는 의미여야만 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리란 보장이 없을 거라는 건데 약간 그거는 다 여기 계시면 오케이일 거라고 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G서브 IJ는 수학적인 대상으로서 오브젝트로서 정확하게 뭐래요? G서브 IJ가 지칭하는 게 뭡니까? 지금 세팅 이해 갔죠? MG 주고 포인트의 네이버들을 잡아서 코오르디네이트 벡터 필드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IJ를 인덱스 임의로 픽스를 해서 G에다가 DDXI랑 DDXL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G 서브 IJ가 나왔죠. 이거 수학적인 오브젝트로 정확하게 뭐예요? 어려운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 스텝이 저희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차트 위 텐서? 네, 말씀하시죠. 차트 위에서 네. 정의된 좀 스무스 펑션. 차트 위에 정의가 되어 있는, 즉 그 네이버드에서 코오르디네이트 정의가 되어 있는 스무스 펑션이에요. 이거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포인트를 집어 넣을 때마다 비로소 이너 프로덕트의 밸류를 뱉어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스무스하게 베링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스무스 펑션이 G 서브 IJ가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자, 여기까지 다 편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그렇게 쭉 가냐라고 묻고 있는 정서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 여기서 질문을 한 단계 더 합시다. 질문 한 단계 더 할게요.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하면 되냐면 포인트를 잡으면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의 얘기가 돼야 되니까 맞나요? 포인트를 잡으면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의 얘기니까 그때는 리니어 알제브라를 가지고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이거를 G 서브 IJ를 스무스 펑션을 보는 센스에서 아 이거 포인트들마다 다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단지 그 포인트들을 푸는 방식이 스무스하게 동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동의가 혹시 되죠? 자, 그러면 자, 질문을 다시 이렇게 줄여서 해볼게요. 그 벡터 스페이스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파이나이트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 위드 이너 프로덕트 하나 주고 괜찮죠? 그냥 다 오버 리얼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그러면 우리는 오소널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나요? 다 동의하죠? 이거 답도 여쭤보지 않을게요. 여기 이거 지금 답이 바로 안 나오면 이 시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자, 그러면 매니폴드에서 로컬 그 코오르디네이트 벡터 필드가 주어지면 오소노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정확한 워딩으로는. 왜냐하면 탄젠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오소널 베이스였지만 그걸 바꿀 거잖아요. 그 네이버드에서.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그걸 보통 오소널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갔죠? 무슨 말인지? 포인트를 잡는 것마다 오소널 베이스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좀 생각해봤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그럼 슈미트를 돌릴 때 그 내적이나 이런 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좀더 부드러운 연산이니까 그게 그냥 그래서 네, 애들 그거 그렇게 자체. 만든 네. 혹시 다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리니어 알제브라랑 비교할 때 뭐만 달라진 거냐면 원래는 이너 프로덕트의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토대로 해서 그람 슈미츠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인디펜던트 셋을 하나 주고 맞죠? 인디펜던트 셋을 주고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 오소고널하게 고른 오소 노말로 고르든 오소 고날로 고르든 뭐 그냥 고정 센스에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오소널 베이시스인데 단지 이제 그거를 그 네이버드에 대해서 그냥 진행을 한꺼번에 다 하면 그러면 실제로 분모에 쓰는 게 다 언제나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맞죠? 언제나 파지티브 펑션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소노멀 프레임은 제가 여기서 이것도 정서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MG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단순히 존재성에 대한 얘기예요? 컨스트럭티브한 얘기예요? 컨스트럭티브 아닌가요? 컨스트럭티브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나중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컨스트럭티브 안 할 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좀만 더 익숙해지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그 네이버도 잡고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가지고 벡터들을 쭉 만들면 이거는 컨스트럭티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방식은 컨스트럭티브하게 만든 거예요. 두 개가 달라요. 근데 성질이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게 어떤 텐서 계산을 할 때 이건 지금 알아들으라는 말이라기보다 어떤 정서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구체적인 과정에 따라 가지고 뭐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정들을 얘기하는 게 목적인데 아 지금 리마니안 매트릭이 주어지면 그람 슈미츠를 구체적으로 돌릴 수 있겠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은 그거예요. 이해가 갔죠? 그러면 오소노말인 거가 G 서브 IJ를 집어넣을 때, 아, 죄송해요. G에다가 그렇게 만든 그 어떤 오소노말 프레임은 E 서브 I랑 E 서브 J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해 가시죠? E 서브 I랑 E 서브 J. 즉, 제가 지금 말하는 E 서브 I랑 E 서브 J는 컨스트럭티브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게 만들면 G에다가 E 서브 I랑 E 서브 J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델타 IJ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만든 거니까. 각 포인트들마다. 다 동의가 되죠? 근데 이 방식을 나중에는 선택하지 않는 순간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해가 갔죠? 이렇게 적어도 되진 않을 테니까 뭔가 바뀔 거예요. 이해 갔죠?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는 포인트 잡고 포인트에 크리스플 심볼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희가 막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오데식 코디네이트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텐서라는 당위에서 이거를 쓸 때도 있고 저거를 쓸 때 다 같은 거지만 그 어떤 거를 고르냐에 따라서 계산이 편해지는 이점들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람슈미치랑 오소널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 다시 유토피아 선생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정리하면 코디네이트 벡터 필드는 일반적으로 그 오소노마리류가 없지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보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컨스트럭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D라고만 해도 생각을 해보시면 2D에서 그람슈미치를 진행하게 되면 하나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되죠. 그냥 G 서브 원원으로 그냥 루트 씌워서 나눠버리면 유닛 벡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빼가지고 요 90도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갔죠? 예를 들어 어떤 서피스 케이스라고 하면 E1, E2를 만든다고 하면 오소널 프레임을 로컬하게 이해갔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 오소널 프레임이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트로 올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프로세스 두 개가 다른데 하나는 X1, X2를 로컬 코디네이트 잡아가지고 벡터 빌드들을 만들어요. 이거랑 지금 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E1, E2를 만든 두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E1, E2가 일반적으로 X1, X2로부터 올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혹시 정서가 이해가 갔나요? 그게 될 때가 언제다? 그게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맞죠? 유클리드 공간을 잡아주게 되면 DDX1과 DDX2를 잡으면 그게 오소노말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란슈미츠를 돌려야 되죠. 오소노말을 만들어주려면. 그러면 그 오소노말의 그 결과 아웃풋 그거가 일반적으로 절대로 어떤 특정 코드에서 온다는 보장이 있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게 되려면 어떤 특정 방정식을 ODE 같은 걸 풀어야 될 거예요. 근데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정서적으로는 더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안 되고 사실 그게 되면 유클리드 공간이다. 좀 직관적으로 좀 전달하고 있는 건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고 있으면 좋고요. 다 정서적으로 좀 납득이 가요. 아, 그치. 보장이 당연히 없으니까. 오소널 베이스 프레임을 만들고 나면 오소널 프레임이 DDXI랑 DDXI, DDXJ들로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공 들여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생각을 잠깐 해보시고요.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답은 한 겁니다. 어떤 G에다가 DDXI랑 DDXJ를 집어넣으면 일반적으로 델타 IJ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질문 없나요? 생각 잠깐 해보시고요. 질문 없다고 하면 넘어갈게요. 자,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안 넘어가고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한 말을 구체적으로 그럼 써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네이버드를 따서 여기에 볼이랑 동기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냥 단순히 2D로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서 로컬 벡터들을 데리고 와요. DDXI, DDX1, DDX2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원을 컨스트럭션 한다는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MG이기 때문에 M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는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적는 정서예요. 안 그러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냐면 얘는 이 벡터는 당연히 논제로 벡터니까 얘를 제가 당연히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동의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유닛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 내가 알 수 없는 요놈 자식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는 요거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가 말만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멀라이제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쨌거나 얘를 이 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 얘를 G에다가 이것만큼 해주고 자 그래서 이거를 오소고날 프로젝션한 이제 요 성분을 들여다본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빼버리면 그거를 그 어디서 빼면 될 거냐면 여기서 가령 이렇게 뺀 다음에 그거의 사이즈로 나눠버리면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니까 혹시 그 디테일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즈로서 그 크기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혹시 전달이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요 성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거를 스케일링 해주면 이제 여기가 2투로 딱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주면 이거는 그 오소널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다 직관적으로 동의하겠죠? 아까 우리가 머리 어떤 그 말로 한 얘기는 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한 지적은 어떤 거냐면 이럴 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얘가 어떤 로컬 코디네이트 존재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로컬 코디네이트 y1, y2가 존재해서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됐으면 애시당초 그럼 심시를 왜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물론 이게 유클리드 공간의 특징이긴 한데 이거를 기대하는 게 더 어렵다는 정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G에다가 그 지금 요거를 집어 넣은 거가 일단 요렇게 집어 넣은 거가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당연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좀 더 어떤 지극히 어떤 그 보편적인 정서이다.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된다. 괜찮나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베이스 잡은 오소널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질문들 없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표현을 좀 해주세요. 질문이 없다라는 것도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지금 뭐가 헷갈릴 거라고 좀 생각하고 이건 진짜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좀 명확하게 하려고 애를 좀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해 갔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뭐가 나와요? 유클리드 라플라시안이 나와요.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서 하고 있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갔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유클리드 때는 되지만 안 되고 아, 지금 네 말씀하세요. 그냥 사실 저것도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본 게 왜냐면 여기 올스 노멀 베이시스를 잡은 다음에 이제 이밸루에이션 한 거를 쭉 더해야 되는데 이제 시계 그 그때 하실 때 그냥 이거를 넣어 두셔가지고 그냥 한번 아, 네, 지적하는 그렇다 치고 정도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같네요. 네네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거 확인해 보는 게 100만 번 맞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에서 지적하려는 정서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어려운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배워져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랑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냥 정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해가 갔죠? 아, 제가 네. 이반야 매니폴드에서 하고 있는 얘기니까 너무 지금 사실 좋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지금 적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떤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일단은 좀 조금 해봅시다. 약간 나이브한 선에서요. 그러면 저희 마음의 기본적인 고향은 어디냐면 그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RN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해놓고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떤지를 일단은 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내가 아는 경우니까요.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크리스말 심볼이 기본적으로 0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유클리드 공간은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리스말 심볼이 0이라는 거가 어떤 그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얘를 딱 죽이고 나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F의 헤시안 매트릭스의 K번째 성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건 혹시 눈에 보이죠? 동의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텐서 캘큘러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스무스 펑션 주고 어떤 유클리드 공간에서 그 헤시안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K번 성분을 본다고 하면 이걸 분명히 그냥 당연하지 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렇게 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유클리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어떤 형태가 지금 요렇게 바뀌어 있고 거기서 뭔가 추가 텀이 들어가 있죠. 뭔가가 알 수 없는 어떤 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뭔지를 보기 전에 기본적인 직관은 유클리드 경우에 똑같은지를 보고 일반적인 매니폴드의 경우에는 뭔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맞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뭔가가 붙는구나 에서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왜 붙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의 라인을 좀 구분하고 싶은데 하나는 헤시안에 대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라플라시안에 대한 생각인데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좀 대화를 좀 하자고요. 왜냐하면 헤시안에서 라플라시안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컨트랙션이라는 거를 오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전에 일단 헤시안부터 정확하게 내가 납득하고 있는지 난 점검하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 헤시안이라는 거를 지금 규정하는 그 방식은 지금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는 전부 다 텐서로서 규정을 해줘야 돼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대화 끝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여유 시간이 있을 거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어떤 조금 게으름 부릴 만큼 부리다가, 어떤 수학적인 센스에서 게으름을 부릴 만큼 부리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정도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이게 어떤 신나게 적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계산이 좀 적응이 될 때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정서로 가져가시길 개인적으로 권하냐면, 레퍼런스 좀 많이 나올 때 그거 말고 내 하고 싶은 쪼대로 하되, 이게 그러면 당연히 내 방식대로 뭔가가 되고 아마도 오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 그게 왜 어떤 표준 레퍼런스 말하는 저거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서에서 그러니까 틀려도 돼요. 정확하게는 틀리는 방식으로 배우려고 하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어떤 것들을 왜 틀리는지에 대한 감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맞는 포뮬라만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는 설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시안이라는 걸 지금 뭘로 정의하기를 원하냐면, 지금 해시안 매트릭스를 흉내내서 정의하기를 원하니까 그 벡터 필드 슬롯이 두 개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해시안을 생각하면 아 해시안은 투 텐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정서적으로 다 동의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 워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해시안 오브 F라는 단어를 쓰면 더 이상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투 텐서라고 해야지만 수학적으로 맞는 워딩입니다. 혹시 이건 동의가 되나요? 즉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직관에서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직관한 거죠.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하는 거에서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아 이거 투 텐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괜찮아요? 약간 미적분학을 저희가 도용해가지고 어떤 텐서 타입을 발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제가 했던 것도 다 버리고 잠깐 했던 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벡터 필드 슬롯을 두 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있는 함수는 f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분에 다 묻는 건데 벡터 필드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한번 다 동원해가지고 한번 다 나열을 한번 해보죠. 말이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벡터 필드 슬롯,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가르쳐 드렸지만 그거를 어떤 리마인드하는 정서라기보다는 나라면 지금 어떤 제로 텐스에서 지금 출발한 거죠. 벡터 필드를 넣는 슬롯이 없었으니까 그걸로부터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정서는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추럴하게 슬롯을 두 개를 만들면 그게 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똑같아야 돼요. 이해가 혹시 갔나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왜 같지? 라는 거를 가지고 뜯어보는 고서 그 다음에 컨트랙션 얘기로 넘어가자고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슬롯 어떻게 두 개 만드시겠어요? 일단은 하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은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D를 먼저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분명히 슬롯이 한 개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서 이거 개꿀이구나. 그냥 D 취하면 슬롯 한 개 느네. 늘렸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 더 늘려야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유혹을 받는 게 있어요. D를 한 번 더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서적으로 전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먼저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아, D 취하니까 하나 늘어나니까 하나 더 취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해가 돼요? 근데 단지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왜 언제나 빵이니까. 아, 이거는 그래서 나가리. 이해가 갔나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거는 이제 질문으로 드립니다. 제가 일단 했던 방식을 리마인드를 하면 DF를 그래서 해가지고 벡터 필드 슬롯 한 개를 확보를 했어요. 동의가 됐죠? 그 다음에 슬롯 한 개를 더 늘리고 싶으니까 그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취했어요. 이제 다 리마니안이라고 그냥 간주하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슬롯을 취해주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지금 레비시비타 커넥션에다가 주어 넣을 수 있는 벡터 필드 슬롯이 두 개잖아요. 맞죠? 근데 아래쪽을 자유 슬롯으로 비우겠다고 했었죠.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위쪽을 왜 비우지 않고 왜 아래쪽을 비울까요? 이거 두 분께 다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위쪽 하면 텐서가 안 되지 않나요? 위쪽은 텐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동의가 되나요? 왜냐하면 위쪽은 실제로 미분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룰과 상충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이제 정확한 워딩으로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 이거 벡터 필드 슬롯은 무조건 아래를 비워야 되는구나. 텐서가 되려면 위를 비워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루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해거든요. 혹시 이게 다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수학적인 정서에 묻는 건데 벡터 필드 슬롯들을 더 늘리고 싶은데 텐서로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어쨌거나 이 커넥션을 들고 있잖아요. 미분하는 도구로서. 그러면 여기서 슬롯 개수가 두 개니까 내가 그중에 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DF를 여기다가 넣는다는 것도 불편해요. 그 자체도. 왜냐면 벡터 필드가 아닌데.
사실은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다가 나블라를 취해주게 되면 아래쪽을 비울 수밖에 없어요. 나블라를 취한다는 대전제하에서는요. 자, 혹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일단 해시안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지난번에 정했던 방식이고 이걸 가지고 제가 계산을 지금 뜯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두 가지가 질문이에요. 지금 두 개 다 듣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납득이 가느냐. 이건 약간 정서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납득하라는 질문도 아니에요. 그냥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이거를 납득했다고 했을 때 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벡터 필드 슬롯을 두 개를 확보하는 방식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갔나요? 실제로 미분계할 때 그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수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수학적 정의에서 이거 어떻게 정의해도 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맞거든요. 근데 아마 해시안 텐서 정의 찾아보시면 아마 자 한번 구글링을 한번 단순히 해볼까요? 그 아마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한 걸로. 해시안 오브 리마니안 매니폴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해시안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검색하니까 매스 익스체인지 페이지가 나와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인터내셔널을 어, 일단 뜨는 동안 기다리면서 혹시 제 지금 질문 어떤 두 분 다 답을 각자 듣고 싶거든요. 정서적으로 지금 해시안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게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게 납득이 가세요?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은지 묻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선생님. 저도 네, 그래도 자연스러운 방법 네, 같이 느껴져요. 자연스럽다에는 그러면 다 일단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해시안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Definition of Hessian. 이거는 일단 우리가 한 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DF를 취하겠다고 했고 여기서는 이렇게 썼으니까요. 맞죠? 물론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정서는 다 다르죠. 이거 외우라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동의한 것과 보면 이거 다 스탠다드 데피니션들 맞거든요. 전부 다. 물론 제가 가르쳐드린 것도 스탠다드 데피니션 맞아요. 맞는데 이런 식으로 다를 때마다 그 이제 당혹하는 정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여기를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런 이제 그 정의를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냐면 정의를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물론 결과적으로 정의를 마음속에 하나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만 그것만 된다는 정서에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되게 하면 다 똑같아야 돼요. 이해가 혹시 갔나요? 그 정서를 좀 약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이제 그 미분기화 쪽 레퍼런스에서 저런 정의들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통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관점을 어떻게 취하는지가 어떤 특정 맥락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보게끔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자, 해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슬랙에다가 적어놓은 숙제에 대해서 왜 제가 그걸 숙제로 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틀려오도록 하는 게 나중에 스탠다드를 배우고 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지 않고 열나 헷갈리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숙제로 드렸냐면 슬랙에 보시면 이거 한 달 동안 가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주 내내 놓으시고 그냥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산 따라가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지오대식이니 커베이지 텐스 다 필요 없다. 이거 그냥 계산이 이해가 가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어떤 그 느낌만 있으면 그 정도면 너무 차고 넘쳐요. 나머지 얘기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스무스 펑션 있어요. 제가 지금 패시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자연스러운 선택지는 얘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DF를 만들고 이 리스 표현 정리의 결과로서 나블라 F를 만든 거예요. 동의되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탄젠트 번들의 섹션 혹은 뭐 탄젠트 아까 벡터 빌드 이렇게 부르면 될 거예요. 다 동의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커넥션이라는 녀석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센스에서는 그냥 단순히 일단은 단순히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좀 다 편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계산들을 조금 해보시면서 보시니까. 이게 함수죠. 함수로서 바라보면.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이 커넥션에다가 얘를 둘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거 말이 됩니다.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스 펑션이 있으면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가요.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웃풋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얘가 나와야 돼요. 벡터 필드 두 개를 집어넣으면 커넥션은 벡터 필드를 뱉어줘야 되니까.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동의가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초이스 원, 여기를 제가 초이스 원이라고 아마 그러니까 뭐 1이랑 2를 제가 슬랙에서 어떻게 정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다른 초이스로는 지금 매트릭이 있기 때문에 매트릭에다가 얘를 집어 넣을 수가 있죠. 혹시 동의가 되나요? 매트릭에다가 얘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오브젝트로서 뭐가 나옵니까? 스무스 펑션이 나오죠. 벡터 필드를 두 개를 매트릭에다 리마니안 매트릭에 집어 넣었으니까 펑션이 나와죠. 혹시 동의가 되나요? 벡터 필드들을 리마니안 매트릭에 집어넣으면 아웃풋은 펑션이어야죠. 포인트를 아직 고정했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것들은 다 어떤 편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시면 까끌까끌하면 자 빨리 하지 말라고 천천히 좀 기다려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스무스 펑션 하나 만들었으니까 도로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도로 얘를 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노테이션으로 조금 오히려 G라고 쓰면 나블라 G처럼 보일까 봐 그냥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일부러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스무스 펑션이 있으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만들 수가 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게 되냐면 다시 그 타니드 번들의 섹션이 돼요. 자명한가요? 펑션이 있으면 나블라이프를 가지고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있다. 펑션을 만들었고 그 펑션을 다시 그레디언트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한 달 동안의 숙제 뭐를 확인해 보시냐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팩트입니다. 이미의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 쓰고요. 이제 사실 많이 쓰고요. 이렇게 되는 거를 직접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의도는 이거 하면서 많이 틀려볼 거예요. 잘 안 될 거거든요. 물론 그냥 길을 알고 나면 트리비얼해요. 수학이 다 그렇다시피. 근데 오히려 내 쪼대로 해가지고 약간 이거 왜 이렇지 해서 헷갈려. 얘 어떤 의도가 섞여 있는 질문이냐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의도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편한 게 유저 데리버티브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의 방식을 왜 바꿔야 되는지를 이거를 해보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좋은 소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게 왜 이상한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해 가시죠? 이거를 가지고 좀 해시한도 좀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템팅. 이거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맞지만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할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적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면 사실 이 얘기들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목적이 이 계산을 내가 이 오류를 잡아내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리마넨 지오메트리를 토대로 해서 리치블록 공부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저는 오소널 프레임을 잡을 거예요. 이거 잡을 수 있나요? 그럼 심시할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소널 프레임을 잡게 되는 장점은 뭐예요? 벡터를 열나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되나요? 그러면 오소널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이겁니다. 자명한가요? 오소널 프레임이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베이시스 가지고 적으면 당연히 이 타입으로 적혀야 되죠. 얘가 아무 오류가 없어요. 이렇게 적혀요.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왠지 좀 우변이 만만한 것 같으니까 제가 우변을 좀 볼게요. 그러면 2에다가 right hand side. 지금 그러니까 얘가 한 달 동안 숙제입니다. 이거 하나 생각해 보는 건. 자, 이제 우변을 적어보면 얘인데 자, 그러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 집어 넣어 볼 수가 있겠죠. 동의가 되네? 그럼 다 그냥 집어 넣읍시다. 그러면 일단 위쪽은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먼저 쓸게요. 상관없지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쓰겠고 단순히 그냥 바꾸는 의미에서 쓰겠고 그 다음에 위쪽 슬롯에다가 물론 썸이 도는 인덱스 지금 두 개가 이제 썸이 돈다는 다 동의가 되죠. 그런데 이제 같은 인덱스가 돌아야 되는 거는 안 맞으니까 이걸 제가 J 정도로 바꿀게요. 다 괜찮나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냥 라브라이프 그냥 표현을 그냥 그대로 집어 넣은 거니까 당연히 이걸로 바뀌어야 돼.
동의가 되나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제 다시 어파인 커렉션의 성질을 쓰면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스무스 펑션은 그냥 나가요. 텐서 성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다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가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붙고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틀리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거 뭐예요? By definition. 이거예요. 이게 나블라이프의 정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벡터 필드에다가 펑션을 액팅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퀄리티 다시 들어가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 이렇게 쓸게요. 이러면 그 의미 명확하죠? 벡터 필드에다가 집어넣어서 1차 미분을 그 이하의 기준 방향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의미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렇죠? 이거 있고 그리고 JF가 있고 EJ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동의가 되나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써야 돼요? 라이프니츠를 써야 돼요. 자, 벌써 좀 틀렸습니다. 이거 그 그러면 라이프니츠를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뭘로 봐야 되냐면 펑션으로 봐야 되죠. 이 JF는 이미 펑션에다가 미분해가지고 펑션을 이미 만든 거니까요. 맞죠? 만든 거니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EIEJF 즉 두 번 미분 F에다가 하고 EJ가 그대로 이렇게 달려 있어야 돼요. 동의가 되나요? 라이프니츠를 먹여야 되니까 하나는 펑션으로 붙어 있고 하나가 EJ, E 서브 J가 벡터 필드니까요. 맞나요? 그리고 이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나요? 라이프니츠를 썼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를 해놓고 나서 이제 이거는 분명히 맞는 이 아이덴티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오히려 원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의심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과제예요. 그렇게 의심해가지고 지금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말로 들으면 아, 당연한 말이구나. 저 지금 하는 거 텐서 캘큘러스구나. 그렇게 들을 텐데 실제로 생각을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기 좋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변 이제 예를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 나블라 F, 나블라 F, 나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얘 그대로 두고 여기 리마니아 메트리 안에다가 얘는 나블라 F, EI 이렇게 있겠고 쟤도 인덱스 바꿔가지고 나블라 F, EJ, EJ 이렇게 둘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얘는 EIF, 얘는 EJF 이렇게 동의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안쪽에서 어떤 일이 생겨 있냐면 지금 이게 매트릭이니까 매트릭은 텐서니까 펑션 레벨에서 리니어하게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나갈 거냐면 여기서 펑션이 두 개가 있어요. E 서브 IF랑 E 서브 JF 펑션이 두 개가 있어요. 동의되나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나블라 안쪽에서 E 서브 F, E 서브 J가 그대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게 EI, EJ가 이렇게 남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지금 옵소널 프레임이기 때문에 얘가 델타 IJ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아남는 거는 분명히 I랑 J랑 같을 때밖에 없어요. 뭐 제곱으로 써도 되지만 제가 그냥 일부러 요 정도로 쓸게요. 그래서
펑션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거에다가 두 펑션 곱한 거에다가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의미가 되네요, 실제로.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는 이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형식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이프니츠로 쓰면. 동의가 되나요? 안 같은데요. 아, 그리고 그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그 아래쪽 표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좀 더 풀어 써보면 그 이거 지금 안 같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물론 지금 뭔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얘는 다시 그레디언트 벡터니까 다시 얘를 제가 2K로 쓰겠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의되나요? 얘 다시 그레디언트 벡터니까 똑같이 그게 계속 오선의 표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룰에 따르면 얘는 E sub K, E sub I, F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게 보이냐면 E I, F 이것도 그냥 다시 지금 J라고 쓸게요. 그냥 그 똑같이 눈에 보시게끔 J, J, J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다가 E sub J, E sub I 물론 지금 순서 스위칭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다 쓰는 스무스한 대상이니까 순서 스위치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없어졌냐면 이놈 없죠? 지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근데 OMB 잡았으니까 크리스토펠 심벌 0이니까 저거, 왜 크리스피 심벌이 0이에요? 아, 아이고. 아니에요. 물론 표준 레퍼런스를 보면 크리스피 심벌 0으로 죽이고 하는데 그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0일 때는 리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슬쩍 기말하고 넘어갈 수 있기는 해요. 결과적으로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좀 정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팩트 하나도 쓰지 말고 지금 보면 두 개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는 일반적으로 0이 아니에요. 분명히. 물론 그 텐서 칼큘러스의 장난질로부터 이걸 0으로 사실 어순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근데 분명히 지금 계산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거는 그 이 어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산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냥 오소노말 프레임 주어주면 할 수 있는 거 한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는 오늘 질문은 아니에요. 사실 한 달 동안 생각해 보시길 원하는 포인트예요. 답은 이미 제가 오늘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짜증나시면 레코드를 보시면서, 아,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지? 이거는 답을 오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본인한테 스스로 보여야 되거든요. 뭐가 틀렸는지. 그래야지 계산할 때 안 틀려요.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떤 식으로 회피하냐면요. 이런 어떤 실수들을 물론 그 어떤 알려져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어떤 베리파이라는 엑서사이즈 성격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실제로 어떤 헤비한 계산할 때 이런 거 하나 틀리면 굉장히 크리티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 확인하는 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끼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 방식대로 해보면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맞추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언제나 오류가 없는 게 되는 게 지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걸 드리는 의도는 그 어떤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끔 하는 거가 제 의도예요. 괜찮나요? 자, 근데 잠깐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혹시 뭐가 틀렸는지 찍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힌트는 제가 지금 해시한 얘기하다 생뚱맞게 이 얘기하고 있죠. 상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 거 아니겠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그 찍어봅시다. 뭐가 틀렸을까요? 저게 그 나블라 EJF 제가 이 페이지 마지막에 있잖아요. 거기 그 슬롯이 밑에 아닌가? 헷갈리죠? 지금 이 헷갈리는 것 자체가 레슨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가 아닌 형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얼마나 이런 그게 많겠냐는 거예요. 자, 그 힌트를 드리면 디펜던시의 오류예요. 자, 나블라이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블라이프의 정의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봤던 거, 리스 표현 정리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블라이프를 어떻게 디파인 했냐면, 그러니까 F에다가 D를 취하는 거는 매트릭의 의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매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리스 표현 정리의 결과물로 정의했기 때문에 얘는 텐서로서 정의가 되었어요. 특정 베이시스 혹은 프레임에 의존되지 않아요. 나블라이프의 데피니션.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지금 한 것처럼 지금 힌트는 나블라이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나블라이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과 나블라이프가 정의가 된 거에는 간극이 있는데, 나블라이프의 정의는 EIA 디펜드예요, 디펜드하지 않아요? 디펜드하지 않아요. 그쵸? 자, 뭐가 틀렸을까요? 그 EIF인 것 같은데요. 네, EIF가 틀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그 EIF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맞죠? 배터필드랑 이거는 명확하죠. 이거는 분명히 오류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펑션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뭐가 틀린 거죠? 굉장히 섬세합니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틀린 지점. 틀린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 답이 이거 왜 틀렸냐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계산할 때, 요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돌렸냐면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이거가 뭐랑은 분명히 똑같냐면 EIF의 얘가 되는 거는 내부에서 맞거든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얘를 다시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문제점을 아시겠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왜요? 지금 스몰 EIF라고 쓴 거는 EI에 디펜드하는 표현이죠. 나블라를 취하는 거는 EI에 디펜드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미분이 들어갈 때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 표현은 EI 디펜드한 표현이에요. EI 디펜던트.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인디펜던트하게 만들고 있는 녀석이에요. 동의하죠? 정의상은 분명히 인디펜던트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디펜드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산에서 물론 그 디펜드하게 해놓고 나중에 인디펜던트가 다 풀면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게 뭐를 잘못 착각했기 때문이냐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해야 되는 거를 유저 데리버티브로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바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달라지는 건 이제 이해가 갔죠? 뭔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그리고 이런 오류는 굉장히 범하기 쉬운 오류라는 거. 그래서 뭐 그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시안의 정의를 이제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그것 자체가 숙제입니다. 이해 못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책 읽고 철학적인 말 씹으리는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영향가 있는 배움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 정의에서 음미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디펜드한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소널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과 지금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디펜던시가 깔려 있지 않다는 거는 중요한 차이예요. 텐서 캘큘러스를 제가 만드는 이유는 이 디펜던시에 의존되지 않게 해서 아무거나 원하는 걸 갖다 쓰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히나 이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 조심해야 되느냐? 그 실제로는 그 이 디펜던시를 가지고 하는 거에서 내가 뭔가를 사실 죽이지 않으면 않아야 되는 걸 죽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로만 어떤 왜 이게 틀렸는지까지만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텐서의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이 기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이제 이해를 하시지만, 이게 얼핏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얘는 벡터 필드가 아니잖아요. 벡터 필드가 아니지 어떻게 나블라에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했지만 이미. 맞죠? 얘는 분명히 물론 우리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법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멀하게 본다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넣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사실 한 단계 해야 되는 생각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유일하게 말이 통용이 되냐면 얘를 텐서로서 보고요. DF가 텐서인 거는 문제가 없어요. 얘를 텐서로서 바라보고 얘를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한다고 해야지만 말이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랙션이전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분하고 있는 거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것이다. 한번 제가 설명을 한 적은 있지만 일단 이 시점에서 이제 상기를 하면서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시안의 정의를 보면 아까 그 매스 익스체인지 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어떻게 성역을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의 없게 적는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그냥 나블라 라이프 이게 다 같다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지만 말이 되냐면 이렇게 봐야지만 말이 돼. 그리고 아까 거의 오류는 어디서 오냐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데리버티브를. 그게 오류예요. 자, 그래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에 이제 좀 봅시다. 모티베이션을 조금 드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래서 이 데리버티브를 취하고 나서 미분할 때 뭔가 혹시나 틀리시면 뭐를 보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미분을 취하는 룰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한 것이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위키 페이지를 일단은 기준으로 볼게요. 그 독가노모에도 있어요. 독가노모에도 있는데 그래도 독가노모에 4단원 보면 그 정의가 그냥 똑같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이제 쭉 내려가서 사실 물리는 관심 없고 그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떤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서 텐서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섹션들의 텐서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는 것들은 어파인 커넥션을 기준으로 미분하는 것들은 요거를 우리가 라이프니츠로 받아들인다.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게 직관적으로 타당한가요? 텐서 곱을 곱으로 써서 간주를 하고 이 대상이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미분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라이프니츠. 이게 텐서에 대한 라이프니츠입니다. 자명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나블라브 쥐가 0인 것도 실제로 확인을 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냐면 텐서가 주어지면 우리가 텐서를 미분한다는 거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이제 저걸 고민하실 때 이거를 눈으로 보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독가르모 책에도 아마 있을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나중에 혹시나 그 책들을 찾아보게 되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 그래서 지금 컨트랙션을 취하기 전에 지금 해시안부터 지금 이게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정의해야 됐다는 거를 인지시키는 게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그 텐서. 그래서 이제 저쪽 백쪽이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이거 증명 같은 건 당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나중에 텐서 캘큘러스 코비랜드 를 어떻게 취하는지 보게 되면 다 그냥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읽히는 그걸 지금 연습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어, 여기서 보자. 그 여기서 지금 이게 오더 R짜리 텐서라는 거는 이게 컴포넌트가 총 R개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독가르무책의 어떤 한계인데 그 지금 이게 타입이 오직 벡터 필드 타입만 얘기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코벡터여도 상관없습니다. 코벡터 필드 타입이어도 디퍼런셜 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R개의 컴포넌트를 받아가지고 디퍼런셔블 펑션 만드는 것 이라는 의미에서 텐서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펑션을 기준으로 한 리니어리티가 돼야 되는 게 텐서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뜻이에요. 펑션을 기준으로 해서 리니어리티가 된다. 그리고 단지 슬로스 개수가 지금 R개이다. 이해갔죠? 그리고 단지 이 지금 들어가는 것도 벡터 필드가 아니라 디퍼런셜 폼이어도 되고 딴 거여도 돼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다 필요 없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얘가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텐서가 기분일 때, 기분 텐서. 여기서 이 오더 아래서 벡터 필드만 받는 걸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텐서가 주어지면 우리가 텐서를 미분하는 거를 코비랜트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정의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얘는 슬롯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냐면 R개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나블라를 취해가지고 실제로는 아래쪽에다 집어넣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커넥션 기준으로. 이해갔죠? 아래쪽에다 집어넣는 걸 생각하는 건데 어쨌거나 얘를 새로운 텐서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슬롯의 개수가 총 R 플러스 1개여야만 돼요. 이해갔죠? 원래 개수가 R개였는데 우리는 나블라를 취해서 마음속으로는 아래쪽 슬롯을 지금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롯이 총 R 플러스 1개가 돼야 됩니다. 그걸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금 정의하는 룰을 보면 이 Y 서브 1부터 Y 서브 R과 G까지를 벡터 필드로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T는 R개를 받으니까 R개를 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스무스 펑션이 돼요. 그래서 스무스 펑션을 이 벡터 필드를 가지고 액팅을 해줘요. 그래서 스무스 펑션을 만들어요. 말 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순차적으로 뭘 반복하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 G로 코비랜트 데리버티브를 취해요. 혹은 커렉션을 취해요.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취해주고 그럼 다시 벡터 필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집어넣은 것들을 다 뺍니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게 정의는 일단 수학적으로 이해 갔죠? 어떻게 정의하는지? 총 R 플러스 1개를 집어넣으면 먼저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스무스 펑션을 만들고 다시 벡터랑 액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벡터 필드들이랑 코비랜트를 취한 다음에 다 빼요. 그럼 여기서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이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의한 건데 이해 갔죠? 이게 왜 이렇게 정의하느냐? 라는 거를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맞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마음속으로는 얘네들을 좌변으로 이항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 첫 번째 우변의 첫 번째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라이프니츠룰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얘도 미분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텐서 자체도 미분거리예요. 저 지금 적은 형태를 다시 한번 제가 그대로 적어보면 제가 저 빼기로 되어 있는 것들 다 여기로 넘길게요. 이거이고 정의 그대로 쓰면 이해 갔죠?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이걸 노테이션을 바꿔가지고 이걸 노테이션 제가 어떻게 보고자 하냐면 이 첫 번째 거 제가 이 첫 번째 거를 일부러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 다 쓰게 제가 이걸 어떻게 쓰겠냐면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미분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미분하고 그리고 계속 다 미분한 거가 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분을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이해 갔나요? 이때까지 우리가 미분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생각했죠. 혹시 동의가 되나요? 텐서 자체도 미분거리예요. 그래서 텐서 자체를 미분하는 룰로서 정의한 게 저 코베란 데리버티브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걸 도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미분을 취하고 있는 방식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뽀멀하게는
이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 괜찮죠? 이게 탄서 프로덕트에 대해서 나블라를 매겨주게 되면 이게 라이프니츠 룰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거부감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룰대로 실제로 얘를 텐서로서 다시 정의한다. t에다가 나블라를 취한 걸 텐서로서 다시 정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얘는 실제로 얘가 펑션이어가지고 yt랑 같은 겁니다. yt 오브 이게 쭉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빼는 이유 자체가 이게 라이프니츠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로 나온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냥 코베네 드래프트 일단 정의부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어떤 식으로 헤매기 시작해야 되냐면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텐서가 주어지면 무조건 나블라 붙일 수 있어요. 그 텐서가 벡터 필드거나 디퍼런셜 폼이거나 다른 거거나 알 바 아니에요. 이해가나요? 무조건 나블라를 붙이면 무조건 저걸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펑션이 있으면 그레디언트 F가 나블라 F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요. 맞아. 그거 맞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F뿐만 아니라 임의의 텐서가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나블라를 씌울 수 있는 거예요. 뭘로써? 텐서의 코베리언트 데리베티브. 방금 한 그 방식으로. 혹시 룰이 이해가 갔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해시안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성의 없게 생각을 하겠냐면 이거 제로 텐서 있는데 텐서 개수 2개 들려야 해. 그러면 나블라 하나 취해서 코베렌즈를 취해서 슬롯 한 개 늘리고 이거 프리 슬롯이니까 맞죠? 그리고 이걸 다시 텐서로서 바라보고 이해 갔죠? 텐서로서 다시 바라보고 나 이거 슬롯 한 개 더 늘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성의 없이. 왜 어떻게 되면 다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실제로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한 룰을 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얘는 지금 투 텐서로서 지금 보고 있는 룰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투 텐서예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요렇게 넣은 거예요. 자, 굳이 비교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위키 페이지를 제가 여기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 번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해 갔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X를 Y를 넣어야 되죠. 저 지금 정의 그대로 지금 적겠습니다. 텐서필드 저 페이지를 찾으시고요. 저 정의 그냥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단순히.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해줘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어떤 룰이 뭐냐면 지금 얘를 기본적으로 원텐서로 바라보고 혹은 독가르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지금 제가 이 슬롯 위치도 포지션도 그대로 맞출게요. 그러면 먼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놈에다가 이걸 원텐서로 바라보고 얘를 집어 넣어서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y랑 이밸류를 찾은 게 첫 번째 녀석이죠. 이해가 혹시 가나요? 이게 첫 번째 텀입니다. 우변에서. 위키 선에서의 지금 표현을 그대로 쓰는 근데 이게 사실 이 표현이 말이 되는 게 어떻게 봐야지만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나블라이프가 F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애시당초 이 뜻이었던 거예요. 이것만 유일하게 어떤 해석 가능한 해석이고 이 표현은 오직 어떻게 봐야지만 맞냐면 이렇게 봐야지만 맞는 해석이에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애시당초 지금 나블라이프라고 쓴 이렇게 해서 집어 넣었다는 것 자체는 이것도 애시당초 이걸로 보고 있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원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한 룰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의 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지금 첫 번째로 다 집어넣어서 펑션을 만든 다음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위키선보다는 오히려 독가르모가 이 경우에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의미가 명료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첫 번째 슬롯들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펑션을 만들어요. 펑션을 만든 다음에 이 지에다가 액트해가지고 다시 펑션을 만드는 게 첫 번째 텀이죠. 그러면 지금 맥락에서는 제가 이걸 갖고 온 게 t가 뭐예요? 나블라 f예요. 동의되나요? t가 나블라 f라는 텐서예요. 나블라 f라는 텐서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맞죠? 나블라이프에다가 제가 X를 넣은 거예요. 지금 벡터 필드가 한 개니까. 그럼 나블라이프에다 X를 넣는다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가 말이 되도록 한 유일한 해석은 DFX로 해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걸 돌아가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코베렌트 데리버티브를 썼다고 하니까 같은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나요? 코베렌트 데리버티브를 썼다고 하는 룰에 의해서는 다 똑같은 걸로 바뀌는 것이고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적은 첫 번째 텀.
그리고 이제 빼기.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빼야 된다고 했냐면 t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얘가 t예요. 얘가 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얘를 취해가지고 지금 뭐랑 뭐랑 취해야 되냐면 지금 이 x를 y로 미분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저 지금 코베넌트 데리버티브 정의 그대로 지금 썼다는 거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룰을 가지고 그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볼까요? 해시 안에다가 ddxi, ddxj를 한번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ddxj 이놈 빼기 이놈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한다는 거 이거 이제 뭐예요? 이걸 쓸 때 이걸 제가 델 G K L D F D X K의 D D X L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나요? 이게 코르디네이트 표현입니다. 그레이디언트 벡터. 이건 이제 다 이제 추적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대화라는 거고요.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적힌다는 걸 볼 수가 있냐면 그 지금 이제 형태가 DDXJ에다가 GKL DFDXK 그리고 지금 L이랑 I랑 인덱스가 돌아가지고 이게 그 어차피 시미트리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동의가 되나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빼기 GKL에 DFDXL에 DDXL이 있고 그거에다가 지금 들어가는 게 감마 IJ 얘는 제가 뭐 M 정도로 쓸게요. DDXM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보실 수 있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유토피아 선생님이 공유하신 거랑 같이 좀 보면 자 이렇게 써놓고 그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이 순서는 지금 바꿔도 되니까요.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게 여기서 지금 쓸 수 있는 게 GKL, GIL이니까 여기서 I끼리 썸이 되고 이게 델타 KI 이거 잘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바뀌죠.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맞나요? 그래서 지금 L끼리가 썸이 들고 K랑 I랑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돼가지고 얘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고 그냥 일단 두 번 미분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두 번 미분으로 첫 번째 거가 뭐 순서 쓰셔도 이게 첫 번째 텀이 되는 거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되고 그 유토피아 선생님이 공유해 주신 그 노트랑 비교하면서 보세요. 실제로 똑같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 하나는 자 제가 따로 있는 좀 볼게요. 요렇게, 죄송해요. 이거 틀렸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외우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요거를 이제 보면 이것도 어떤 의미로만 봐야지 맞냐면 이걸 DF에다가 요거를 넣는다고 생각해야지만 맞고 요걸 넣는다고 생각해야지만 맞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시면 그러면 지금 지금 두 번째 텀이 빼기 DF에다가 감마 IJM의 DDXM 이렇게 지금 봤고요. 자, 혹시 똑같은 거 되는 거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어떤 그 형식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텐서니까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요렇게 지금 붙죠. 같죠? 그래서 어떤 거를 이 계산은 한번 제가 했던 거 다시 확인하셔도 되지만 그가 지금 보면 저도 뭐 외우고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참고해서 적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룰이. 그래서 아까 거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서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를 말씀드리는 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혹시 이거 계산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지금 얘기를 정리하면 오늘 얘기에서 가져가시길 원하는 거는 이제부터 텐서로 미분하는 건 무조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 미분을 해야지만 문제가 안 생긴다. 텐서를 텐서로서 뱉어주는 게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코디네이트 의존에게 표현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텐서 표현을 써주게 되면 아까의 경우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냐면 아까 먼저
EI에 디펜드하는 표현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코비란트 데리버티브 취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텀이 꼬이는 거예요. 이 어떤 꼬였던 이유 자체가. 물론 여기서 좀 더 파고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요걸 토대로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코비란트 데리버티브로 가지고 계산하면 그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 똑같죠? 진짜 이퀄이죠, 진짜로. 똑같고, 그런 룰에서 아까 위키 페이지도 다시 보시면, 위키가 아니라 아까 요거. 지금 보면 이제 다 얼추 비슷해 보이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받아들인 정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가 이제 코베른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해보면 다 똑같이 나오는지를 정말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without local coordinate. 자, 컨트랙션 얘기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해시안을 텐서로서 보도록 계산하려면 코베른 데리버티브의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혹시 질문이나 불편함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제 해시안 말고 이제 그 다음 어떤 컨트랙션의 이야기로 넘어갈 거예요. 노트 보면서 2개 정도 질문 있었는데. 제 노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다시 공유를 할게요. 그럼 아까 틀렸다고 하시고 계산하신 그쪽에서 네,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볼게요. 이것도 틀려요. 왜 틀렸냐면 뭐가 문제냐면요. 얘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를 코베넌트 데리버티브 취해야 되는데 얘만 이미 디펜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틀려요. 어떻게 어, 보는지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를 취할 때 텐서로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디펜던시가 있는지를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게 왜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볼 수 있는지를 제가 요거를 단순 복붙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생각할 거리기 때문에 오늘 다 클리어하기보단 다음에 다시 우리가 만날 때 얘기를 다시 상세히 하면 좋겠고,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지를 제가 납득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단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사실 괜찮고, 그러니까 빼겠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제가 오늘 하는 걸 외우라 이 말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보면서 막히는 방식으로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그 기준은 코비넌트 데리버티브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눈에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 기호가 이 지금 꺽쇠 이너 프로덕트 쓰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G 대신에. 근데 이 경우는 혼동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쓰겠냐면 G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쓴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기준으로 보면 미분을 몇 번 해야 돼요? 자, 제가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2번, 3번, 4번.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미분 몇 번 해야 됩니까? 2번. 미분 4번 해야 돼요. 근데 그 미분 G는 영어로 치면 0으로 되는 거기는 해요. 저까지 해서. 근데 제가 네. 인지시키고 싶은 거는 텐서는 다 미분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관점들이 좀 이미 바뀌기 시작하신 걸 좀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텐서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유저 캘큘러스가 이제 진짜로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던 건 서피스인 R3를 주면 실제로 이거 유저 캘큘러스로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대응이 다 돼요. 하지만 이제 이 계산할 때 유저 캘큘러스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혹시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다른 질문 있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틀린 거는 이렇게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디펜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 갔나요? 얘는 코베넌트 데리버티브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의하는 어떤 부분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쓰나 다 똑같다. 자, 진짜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코베넌트 데리버티브로서 괜찮나요?
다른 의미가 중의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 또 질문이 두 개라고 하시죠. 하나는 그래서 틀린 게 어디 있냐고 하면 요거. 아까 right hand side에서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볼 때 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런 거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었던 거군요. 네,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 맨 밑에 잠깐 못 봐가지고 너 배시한 계산하실 아, 때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얘는 바이 데피니션 코베리언트 데리베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의 바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쓴 거고요. 단순히 음, 네, 썼고 그다음에 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의 저 정의 자체는 그 텐서의 라이프 린출이다. 이거에서 인지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xy를 저렇게 집어넣고 나면 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일단 썼고요. 요거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한다는 거가 얘가 이제 얘도 이제 df로스를 바꿔야지만 말이 유일하게 성립하죠. 안 그러면 벡터 필드 넣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보거나 근데 다 같은 얘기예요. 이해 갔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나오면 얘가 이제 그대로 밖으로 나가고 얘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거 n번째만 있는 거는 명확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안 보고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지금 배움입니다. 이게 도카르무 책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이제 읽히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 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이제 쉴 거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컨트랙션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쇼티스트 패스, 지오대식을 어떻게 정해요? 그러면 무조건 스트레이트 라인이어야 되니까 두 번 미분하면 0이어야 되죠. 맞죠? 그 직선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어떤 이 슬롭이 컨스턴트여야 되니까 두 번 미분하는 게 0이라는 룰을 적용하는 것이죠. 동의가 되나요? 당연한 얘기. 그리고 두 번 미분해서 0이면 적분 두 번 때리면 라인 나오고요. 자명, 그냥 이거는 트리비얼한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생각했던 거를 이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인지하기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리마니안 매니폴드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러면 쇼티스트 패스, 지오데식이라는 컨셉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패스를 가속도를 구할 때 0이 되는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개념이어야 돼요. 동의되나요? 그러면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먼저 그 패스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 펑션이 있는 거죠. 사실은. 동의되나요? 그 펑션을 미분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면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야겠죠. 그 그레디언트를 다시 코베런트 데리베이티브로서 그레디언트를 취해줄 때 그게 0이라는 걸로 정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산 안 해드릴 거예요.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어떤 지오대식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건데 이 지오대식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얘가 이제 지오대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코베런트 데리베이티브로서 얘가 빵일 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이 감마 프라임을 어떤 지금 예를 들어 감마가 x1t부터 로컬 코디네이트에서 xnt로 적힌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어, 얘네들로 적혀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이렇게 쓸까요? 얘는 단순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 집어 넣어 보면 이퀘이션이 크로스백 심볼을 달고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직접 아마 다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죠? 이제 캐큘러스랑 이제 바꾸는 법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 다 나중에 다 하나하나 상세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이제 지오대식을 가지고 만드는 얘기를 나중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어떤 방식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컨트랙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주제를 시키면 아까 이제 유토피아 선생님 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계산 이해 갔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단지 여기서 지금 얘를 이제 뭘로 봐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투텐서에다가 이거 두 개를 넣은 표현으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다 맞은 계산이에요. 피는 여기까지. 것 같아요. 이해 네, 가죠? 끊기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혹시 계속 끊기만 알려주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여기가 좀 비가 오더니 좀 그런 거 지금 괜찮나요? 지금 괜찮아. 네, 이 계산은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없어요. 단지 지금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그 투텐서 F의 해시안이라고 하는 투텐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벡터 필드로서 X, Y를 이것들을 집어 넣은 결과가 이거라고 이해하면 이거 수학적으로 하나로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갔나요? 이거 그냥 이거 정합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여기 계시면 다 오케이라고 보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그다음 이제 좀 납득을 해야 되는 게 이 표현 자체예요. 이렇게 되는 게 납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렇죠? 이렇게 되는 표현이 이해가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걸리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하나씩 좀 직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왜 DXI가 있느냐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슬롯 비워놨으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이거 외우는 정서가 아니라 이게 좀 자연스럽게 당연한 얘기구나 라는 게 혹시 납득이 가시나요? 물론 우리가 이거 할 때 이거를 원폼에 대해서 코베란트 테이블 취하는 것으로서 이거를 유도했지만 그냥 그 관점 말고 그냥 이거 지금 얘는 지금 패시안이니까 슬롯이 두 개인데 얘 하나 튀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프리 슬롯이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슬롯 파트가 당연히 원폼으로 있어야겠죠. 말이 혹시 이해가 갔나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와닿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인버스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왜 트레이스라고 부르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일단 정서적으로 듣고 싶은 포인트가 해시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타당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맞춘 거죠. 저, KK. 그래서 네, 또 끊기나요? 네, 한 1초 정도 안 들렸습니다. 네.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시안에다가 두 개를 집어넣으면 이런 타입들이 나오겠죠. 괜찮죠? 그랬을 때 거기다가 라플라시안을 만든다는 행위가 왜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을 곱해가지고 이걸 컨트랙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하긴 했지만 이걸 조금 정서적으로 보고 싶어요. 이게 와닿나요? 투 텐서가 있을 때 인버스를 딱 곱해가지고 붙여버리면 텐서 컨트랙션을 해가지고 이걸 제로 텐서로 바꾸는 게 더 라플라 이게 정말로 혹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그게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이게 왜 트레이스인지 다시 안 들려요. 네 다시 설명할게요. 들리나요 지금은? 저는 아, 네, 괜찮은데. 이제 들린다. 아, 네, 그래요? 다시 질문. 저도 인터넷이 조금 안 좋나 보네요. 해시안에서 라플라시안을 만들 때 GIJ를 곱했죠? 인버스로. 맞죠?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안 저는 들려요? 들려요. 답답하다. 지금 오늘 이거까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인터넷 제대로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괜찮으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들었고 근데 말로만 조금 떼우면 되는 얘기여가지고 괜찮아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해시안에서 라플라시안 바꿀 때 이제 폼 형태는 보셨죠?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인버스 매트릭을 곱해가지고 그냥 한 거잖아요. 이게 왜 트레이스인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리니어 알제브라 레벨에서 리니어 알제브라 질문. 자 지금 우리가 한 거가 보면 트레이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컨트랙션이라고도 부르고 트레이스 표현으로도 분명히 표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선의 페이지를 다시 보여드리면 리마니안 커베이처. 지금 이제 리마니안 커베이처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그런 것들은 잠깐 관심을 당분간 안 갖기로 하고 어떤 계산을 하는 법을 이해를 해야지 그 유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어, 너무 느리다. 씨.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진짜. 아닙니다. 자, 오히려 독가름으로 봅시다. 이게 지금 GI를 토대로 해가지고 오소널 베이스를 잡아서 트레이스처럼 마치 보이고 얘는 한 번 더 한 거를 스칼라 커베이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질문은 지금 왜 G 서브 IJ를 인버스를 곱하는 거가 왜 트레이스냐? 왜 같은 거냐? 그 질문.
이거는 트레이스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 리니어 알제브라를 갑시다. 혹시 제 목소리 안 들리시면 알려주세요. 지금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아니라고 할게요. 그냥 끊을게요. 트레이스의 정의 선형대수에서 아는 거 알려주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그냥 선형대수학이라고 아, 생각하고. 예. 다이아고널 성분을 취하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돼, 이거 다이아고널 성분을 전부 더하면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네. 트레이스는 어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리니어 알제브라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트레이스는 매트릭스에 대한 건가요? 물론 매트릭스에 대한 거지만 그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걸로 알고 계시죠? 뭐에 대한 거예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동의하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주어지면 트레이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은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간주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의 베이시스에 의존되지 않게 정의가 잘 되니까 그거 쓰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부르는 것은 뭐에다가 붙이는 워딩이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다 붙이는 워딩이에요. 기본적으로. 맞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대상들을 만들 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뭘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텐서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동의해야 되나요? 인풋과 아웃풋이 전부 다 텐서가 되는 그 룰을 가지고 좀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뭘로 봐야 돼요? 텐서로 봐야 됩니다. 동의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스가 뭐냐라는 질문 이전에 뭐에다가 질문해야 되나? 이 트레이스를 취하고 있는 거가 어떤 텐서를 기준으로 취하고 있냐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다 말이 되는 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트레이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텐서로 보는지가 질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스라는 게 뭔지가 정해지는 룰이 되는 겁니다. 혹시 말이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텐서로 혹시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네, 이건 정말로 리니어 알제브라 질문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오늘 얘기 더 길지 않아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합시다. 괜찮나요? 그러면 얘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거냐면 슈저 베이시스 하나 잡아요. V1부터 Vn이라고 할까요? 얘 잡아요. 그리고 제가 뭐를 잡겠냐면 슈저 듀얼 베이시스. 뭐 그냥 스타 노테이션을 쓸게요. 그냥. 이렇게 골라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를 지칭하냐면 vi 스타 vj가 델타 ij가 되도록 정했던 뜻이에요. 이해갔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레벨에서 리니어 펑션 레벨에서 이거 정의하는 가능하니까 말 동의하죠? 그러면 지금 얘를 기본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 거냐면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만약에 여기다가 원소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게 어디로 이벨리시 될 거냐면 여기로 이벨리시 되겠죠. 이벨시 되고 그냥 이제 사실 귀찮으니까 IJ도 이제 다 알아되니까 슬쩍 뺄게요. I 두 개, J 두 개니까 썸 도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냐면 TX를 V에서 그 넣는다는 표현인 거죠. 각 X들마다. 동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얻는 거냐면 얘가 주어지면 사실은 어떤 원소를 하나 골라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키드를 고르는 것마다 사실 어디서 원소를 뽑아주는 것이다. V 스타 텐서 프로덕트 V에서의 원소를 뽑는 거랑 같다라는 게 혹시 이해가 가나요? 원턴 커리스pondence가 존재할 것이다. 이해가 갔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스를 취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거냐면 얘네들에다가 말 그대로 트레이스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준으로 트레이스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게 실제로 말이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트레이스를 취한다는 뜻은 제 눈에 다 보이면 좋겠는데 이거죠. 혹시 이해가 가나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언제나 V 스타 텐서 V의 원소로 여기는 가능하죠. 텐서로 여기는 겁니다. 텐서로 여기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탄젠트 벡터 레벨로 확장하는 거, 그러니까 벡터 필드 레벨로 확장이 다 돼요. 텐서 레벨이니까. 이해가 가나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트레이스를 취한다고 하는 행위는 요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랑 이밸류에이션 하는 뜻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이해가 혹시 갔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 표현들이 가는 제가 일부러 화면 공유 끄고 얘기할게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다가 트레이스를 취한다는 얘기는 베이시스를 잡아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만든 다음에 대각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이시스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각선과 이제 트레이스는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 곱할 때 그 사실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텐서로 썼을 생각을 하니까 트레이스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T라고 하는 거를 V 스타 텐서 V의 원소로 간주하는 게 가능하죠. 자연스럽게. 반대로 V 스타 텐서 V의 원소는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를 여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면 V 듀얼 텐서 V의 트레이스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도 웰디반이 되죠. 방금 한 센스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프로세스는 얘가 먼저 주어지면 얘 같죠? 얘가 텐서. 내가 신경 쓰는 텐서예요. 그럼 여기다 트레이스를 취하는 것은 어떤 행위이다? 이거 두 개를 붙여서 날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트레이스랑 정확하게 같나요? 트레이스가 되려면 맞- AI들의 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즉 텐서의 트레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관찰 이해 가나요? 우리가 아는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정확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타입이 다른 게 있죠. 두 다른 타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개 붙이면 끝나요. 이게 트레이스예요.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소재를 제가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노트를 보면 그 한 달 동안 그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어차피 다시 시작된 가운데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오히려 요 표현은 무시하시고 요건 이제 원본으로 보는 표현이니까 사실 슬롯이 두 개인 거예요. 왜 이거 붙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직관을 말씀드리면 해시안을 만든 시점에서는 해시안은 뭐예요? 투텐서예요. 이해 가시나요? 해시안은 투텐서예요. 맞나요? 해시안 오브 F는 투텐서입니다. 트레이스를 취한다는 어떤 얘기예요? 투텐서를 제로 텐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제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텐서 타입을 하나를 무조건 바꿔요. 바꿔가지고 이밸류에이션 해주면 되죠. 텐서 타입을 바꿀 때 그 기본적으로 그 하나를 바꾸는 그 이펙트 때문에 그 G 서브 위로 이제 그 슈퍼스크립트 IJ가 붙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텐서 타입을 바꿀 때 G 슈퍼스크립트를 붙이거나 G 서브스크립트를 붙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텐서 타입을 하나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해주면서 그게 딱 나가는 그 이펙트가 G 서브 슈퍼스크립트 그걸로 딱 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제 말이 좀 이해가 가나요? 왜 이게 다 똑같은 말인지에 대해서? 자, 요거가 트레이스거든요. 요거가 텐서의 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우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시면 들고 오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어떤 라플라시아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코르디네이 표현을 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이해해야 돼.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그래야 이걸 계산을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자 할 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숙제로 드린 거는 나블라이프에다가 나블라를 취한 거에 두 배를 한 게 나블라이프, 노브가 같은 거를 정말로 내가 계산하는 센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봐라.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코비랜트 데리버티브의 정의를 알고 나면 트리비얼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트리비얼인데 이 의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까 보이는 유저 데리버티브를 가지고 한 번 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시안까지 취했을 때가 이게 시미트릭이잖아요. 텐서로서. 여기서 미분을 한 번 더. 여기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말하는 미분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코비랜트 데리버티브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미분을 세 번 할 때부터가 커브 H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져요. 이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왜 리치 플로우를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분을 두 번 하는 것까지는 나이스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클리드가 아니니까 이제 코베리언 데리버티브를 미분을 하게 되면 스위칭이 안 돼요. 그래서 미분을 세 번 한 거에 대해서 인덱스 스위칭을 바꾸잖아요. 세 번부터는 그러니까 해시하는 시미트릭 텐서가 나와요. 바꿔도 돼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반드시 나오냐? 미분 세 번부터는 반드시 커베이처가 나와요. 그래서 미분 세 번 한 거에 대해서 인덱스 스위칭을 하게 되면 추가 텀이 생기거든요. 그게 리치 커베이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커베이처 같은 것들을 정의하는 방식, 물론 어떤 포멀한 정의가 있고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들이 있죠. 근데 어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는 그런 걸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이 텐서 캘큘러스를 배우는 입장에서 사실 보면 이게 진또백이거든요. 이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오소널 베이스 체인지하면 인덱스 순서 생각 안 해도 돼요. 콜베리언트 앱을 취할 때는 인덱스 순서 스위치를 바꾸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인덱스 스위치랑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커베이처 텀들을 계속 줄구리장창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계산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왜 내가 텐서 계산하기에는 어떤 펑션만 미분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미분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기하의 스테이트먼트들을 보면 매니폴드에다가 커베이지 컨디션 그래서 거는 거예요. 그 추가 텀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 텀은 이 인덱스 스위칭을 할 때 커베이처로 때는 그게 무슨 커베이처냐가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리드 시킬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결들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재밌게 노시고 복습도 좀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질문 있으면 오늘 얘기 듣고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혹시 너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혹시 너무 어려운 것도 알려주세요. 너무 어렵나요 혹시? 하는 얘기들이? 그렇진 않죠? 네, 그 복습들을 좀 하시고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뵙기로 하겠습니다.